네, 한번 주변을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기름이 없다. 기름이 6kg인데? 앵커예요? 응. 기름을 넣고 가야 되나? 넣어야 되겠지? 네. 멈추겠지? 기름 다 달면? 당연히 멈추죠. 멈춰본 적 있어? 아니요? 전 한 번도 없어요. 나도 멈춰본 적은 없는데 멈출려나? 기름 넣는 데가 어디로 가야 되냐? 보면은 여기 개성초, 신반포중학교, 반포중학교, 반포초등학교, 세화고, 세화여고 학교가 엄청 모여 있어서 특히 잠원동 지역보다 이제 반포 지역을 조금 더 좋게 보는 시각들이 비중으로 보면 조금 더 많은 편인데 거기에 제일 큰 이유는 역시나 학교들이다. 그다음에 여기가 더리치 외국인 학교, 이제 국제학교죠. 그래서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에서는 이 반포 지역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델하우스 같은 격이 되는 거죠. 많은 아파트에서 브랜드에 대한 강점을 내세울 때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GS라든가 대림, 아크로, 그 다음에 GS 자이, 그 다음에 삼성, 레미안, 롯데, 르엘 이렇게 해서 모든 건설사들이 원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도 보면 트리플 역세권에 우리나라에서 매출 1위죠. 넓이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1위인 강남 신세계백화점. 또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신세계에서 지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을 염두에서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롯데월드 타워처럼 신세계에서도 유일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원대하게 또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여기 이제 반포 지역이랑 잠원 지역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재건축이나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서 가격에 대한 이제 한계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머니맨 입장에서 볼 때는 한 50% 정도도 아직 안 됐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는 지속적인 호재들이 계속 연달아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것 때문에 폭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가격들이 막 폭락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더 좋은 지역이 나와서 낮아지거나 이런 일들은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름이 다 달아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네요. 네, 가득이야. 가득이요? 네, 이렇게 외롭게 한 PD하고 둘이서 나왔는데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딴지 가는 사람도 없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라자이랑 여기랑 투자하면은 어디가 가치가 더 있나요? 가격도 동일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당연히 원베일리가 낫죠. 원베일리가 제일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규모 아파트인 경우에는 너무 대규모, 예를 들어서 막 10,000세대가 넘어가거나 8,000세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급격한 공급 때문에 가격적으로 수요가 이제 미달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000세대에서 3, 4,000세대까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대단지지 않나. 왜냐면 그만큼 적당한 이제 커뮤니티 시설과 금액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강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있겠죠. 그렇다 보면 수준이 올라가니까 제가 볼 때는 500세대 이상도 이제 중대형 세대로 보기는 하지만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원베일리가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거지만 가격이 형성이 또 좀 차이를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기의 선택사항에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아무래도 이제 역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편의시설에 좀 더 가깝고 뭔가 젊은 사람들이 조금 있기에 더 좋다라고 보면, 아까 원베일리 안쪽에서 처음에 우리가 숲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 숲에서도 보고 했지만 도로 하나 차이지만 굉장히 조용해요. 거기는. 나는 브랜드는 개인적으로 자이를 좋아하는데 근데 둘 중에 하나면 당연히 지금 원베일리가 낫죠. 분양가는 어느 정도 예상해요? 분양가에 제한이 없으면 굉장히 높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양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1년 미만으로 이제 분양했던 거에 대한 평균값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상회하기는 힘들어요. 뭐 진짜 높아야 105%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대가 르엘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뭐 4,900만 원 중후반대 이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도 뭐 5천만 원 이상을 뭐 확 뛰어넘을 수는 없다. 지금 선분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거기 조합원들이 지금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시공사들이나 이쪽에서 얘기할 때 이자를 떠안고서라도 후분양을 하겠다. 그럼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양가에 대한 보증 제도가 이제 공시지가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뭐 3년 정도 공사를 시공하고 났을 때 시공하고 나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인상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가를 높일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차액이 조합원들한테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후분양으로 하는 건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할 때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공시지가가 뭐 떨어지진 않겠죠. 당연하겠지만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이자 부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늘기 때문에 뭐 치열하게 계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PD 아까 그래서 잠원이랑 이제 반포지역 물어봤었잖아. 뭐 신반포, 구반포, 잠원동 어디가 좋냐.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지. 특히 레미안이 좋아요, 자이가 좋아요. 아니면 뭐 우리 바로 뒤에 있는 신반포 센트럴 자이가 좋나요? 그 옆에 반포레일이 좋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건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뭐 진짜 동과 동의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진짜 다른 동네거나 아니면 조건이 뭐 전혀 다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잠원동이 낫나요? 아니면 신사동에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가 좋나요? 이러면 그런 분위기나 삶에 대한 지향점이 전혀 다른 이제 주거지역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반포지역, 잠원지역, 구반포, 신반포, 뭐 잠원동 셋 다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으면서 편의시설이나 뭐 한강 조망이나 이런 조건들이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무조건 더 낫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긴 힘들어요. 좀 더 그럼 다른 관점으로 보면 직접 살고 있는 주거지역들은 세 군데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다른 게 뭐가 있냐, 외부 요인이 뭐가 다르냐, 지리적 요건으로 봤을 때 다른 점들은 잠원동 같은 지역은 바로 옆쪽에 그럼 동네가 어떤 동네가 있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한남동이나 특히 옥수동이나 이수 같은 데가 좋은 호재에 속하는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옥수동을 보면 바로 옆쪽에 한남동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 주택단지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고 또 한강을 마주보고 바로 동호대교가 건너면 압구정, 뭐 현대, 한양, 뭐 현대백화점들이 직접적으로 다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강북인데도 불구하고 인접 지역의 호재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곳 중 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잠원 지역과 구반포와 뭐 신반포를 구분하는 제일 좀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인접 지역에 어떤 곳들이 붙어 있나예요. 그럼 잠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붙어 있냐? 압구정이 붙어 있죠. 압구정하고 신사동. 그래서 압구정에 대한 영향력과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압구정은 뭐 지금 재건축들이 진척을 못 하고 있어요. 뭐 워낙 뭐 살기도 좋고 뭐 또 이제 대형 평형들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공 1단지하고 비슷한 현상인데 저곳들이 지금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진짜 고급 아파트들이 쭉쭉 늘어선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바로 보는 곳 중에 한 곳이 잠원동이겠죠. 근데 이제 구반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현충원이랑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라서 그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압구정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뭐 거리는 전혀 뭐 별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바로 맞은편에 보는 곳이 뭐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다 용산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용산 개발이 이제 적극적으로 된다. 그랬을 때 또 호재로서 길 건너편에 있는 구반포 지역이 호재를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지만 그냥 주거 지역만 뭐 저희가 우리가 토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로서 그러면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학군이죠. 그러면 애들을 학교 보내기 좋은 걸로 봤을 때는 반포, 잠원, 압구정
요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향후 뭐 이제 뭐 10년 내에는 압구정이 뭐 빠르게 움직일 것 같지 않지만 뭐 5년, 10년 이후부터 이제 압구정이 이제 재건축들을 진행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런 뭐 이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조건들이 이제 압구정을 또 따라서 한 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요건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구반포와 신반포, 잠원동 다 뭐 서초구 안에 있는 인접 지역이긴 해도 굳이 뭐가 조금 더 낫죠? 뭐가 미래에 조금 더 좋을까요? 이런 걸 구분할 때는 그 외적인 요소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 매매가의 영향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 압구정 때문에 잠원동이 오르면 당연하겠지만 반포 지역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뭐 거의 한 섹터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외적인 요소까지 보면 투자할 때 굉장히 또 재밌게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실예로 머니맨 같은 경우도 옥수동 쪽에 이제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수를 가야 되나 뭐 옥수동을 가야 되나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둘 다 비슷한 가격대의 군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좀 시간이 됐죠. 뭐 거의 한 8, 9년, 10년 정도 돼 가는데 그 처음에 살 당시에는 가격대가 둘 다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본 거는 하나입니다. 아, 그러면은 바로 인접 지역에 어떤 곳이 있지? 이수 지역은 앞쪽에 방배동이 일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이제 큰 도로 때문에 절단이 돼 있었고 옥수동도 강이라는 앞에 이제 자연물이 있기는 하지만 동호대교가 바로 앞에 있고 또 바로 옆에 한남 유엔빌리지나 이런 고급 아파트나 이런 단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이 되면은 아무래도 호재의 영향, 가격의 영향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학교는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초등학교까지는 문제 없는데 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가 이제 새로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되는 걸 제외하고 그런 건 뭐 이수 지역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하고 봤을 때는 그쪽이 낫겠다. 그래서 역시나 저는 이제 옥수동을 선택해서 갔는데 확실히 가격이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오르는 현상이 있어서 거기 있다 보니까 압구정 지역에 많은 자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압구정이나 이런 반포 잠원 지역의 매가의 한 60에서 65%의 비율로 가격이 계속 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도 내가 돈이 없어서 뭐 강남 지역 뭐 필요도 없는데 이거 봐서 뭐해? 이 개념이 아니라 주거 지역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한PD도 마찬가지고 항상 아파트나 부동산을 투자할 때 제일 좋은 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지적인 요인이 이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제일 평가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유동인구예요. 입지라는 이유가 생긴 것도 거기에 과연 사람들이 많이 다니냐, 많이 살 거냐, 원하는 사람들이 많느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백지 위에서 그래서 고속터미널이 하나 생겼다. 그럼 거기를 통해서 전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 거기 옆에 아파트가 세우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니까. 그래서 이런 잠원, 반포 뭐 이런 압구정 지역도 단순하게 여기 그냥 학교가 많아서 여기 온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힘들어요. 부동산을 이제 투자할 때 제일 큰 관점은 여기에 과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닐까? 뭐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뭐 이제 국책 개발을 해서 어떤 부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북 지역의 남북 경협 때문에 어느 지역이 선정이 돼서 그쪽에 이제 개발이 들어간다. 그럼 거기 토지를 사는 건 국책 개발을 하니까 거길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연구소 하나만 달랑 지어. 그럼 뭐 사람들이 유입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항만이 생기거나 뭐 비행장이 생기거나 뭐 병원이 대형 병원이 생기거나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게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가가 오른다라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투자했을 때 현명한 투자가 되는 거지. 그냥 누가 야 저기 이제 좋아질 거야 뭐 길이 옆에 2차선이나 뭐 4차선 도로가 나 그냥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부지야 이런다고 해서 그냥 사게 되면 도로를 보고 사거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요소를 보고 사는 거는 굉장히 원론을 해칠 수 있다. 제일 이런 부동산을 지가나 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엔 사람이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자연적으로 뭐 국제 경기가 안 좋아서 IMF가 터지거나 뭐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영향 때문에 왔다 갔다 출렁일 수는 있으나 금융 때문에 그냥 부동산만 단순하게 볼 때는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더 늘어날 곳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곳에 가격이 오르는 거는 누가 봐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에 맞춰서 투자를 하거나 집을 샀을 때에는 크게 손해보는 것보다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수만 가지예요.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뭐 이게 남향이 아니고 뭐 이건 서향인 것 같고 또 뭐 앞쪽에 뭐 혐오 시설이 있고 뭐 뒤에 묘지가 있고 뭐 땅 살 때도 많이 그러죠. 뭐 뒤에 묘지가 있어서 산다 못 산다. 그거는 여러 가지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고 결론적으로는 거기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요건으로 변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뭐 분양가가 높은 상가를 샀다 분양가 다 떨어졌다 이러는 분들 많죠. 상가 투자를 해서 실패하셨다 이러는 분들. 그런 분들도 새 건물이 들어서고 뭐 멋지게 만들어지고 뭐 거기에 뭐 은행이 들어오고 뭐 어떤 큰 기업 뭐 삼성이 들어오고 하니까 나는 이거를 뭐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이랬다가 뭐 5년 지났더니 걔네들이 다 나갔어. 그래서 분양했던 가격의 뭐 절반의 금액도 못 미치는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가를 갖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내가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도 역시 제일 원초적으로 하나인 과연 앞으로 사람이 많이 올 것이냐 적게 올 것이냐를 볼 수 있는 눈만 늘리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점은 360도 바뀌게 될 거고 또 자기가 선택해서 투자를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차 안에서 토크는 이만하고 운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얘기했는데 이제 좀 차가 뚫리기 시작하네요. 하여튼 제 말이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구독 꾹 눌러주시고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점심 식사를 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차 안에서도 한 PD랑 같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써야 되겠어요. Music got the best in me. Ever since I was a child.